안녕하세요, 모터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동차를 수치로 판단하곤 합니다. 출력, 토크, 가속시험 같은 요소들이 그 차의 전부인 듯 여겨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스펙이 좋지 않은 차들이 추후에 다시 재조금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치로 설명되는 스펙보다 실제 운전자가 느끼는 감성적인 만족도가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차량들은 출시 당시 스펙만으로 평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그 진가를 다시 평가받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출시 초기에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오너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여준 차량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This is back. 모조비 2016년 10월 25일 그랜저 IG가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시 당시에는 기대와는 달리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기존 LF 소나타의 플랫폼은 그대로 사용했고 좋지 않게 평가된 엔진까지 잘 이용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경쟁 모델이었던 기아 K7은 휠베이스와 선장이 모두 늘어났고 실내 디자인 또한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그랜저 IG는 가격마저 전작 대비 상승해 3,112만원에서 3,37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비판도 거셌습니다. 외관은 물론 실내 디자인은 만들다 만 것 같다는 혹평까지 받았고 여기에 당시 현대차 노조의 조립 품질 논란, 조립 중 스태퍼를 모여 대충 조립한다는 소문까지 겹쳐 판매 부진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이후 뜻밖의 계기로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바로 후속 모델인 Gen7 그랜저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Gen7은 파격적인 외관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았고 처음으로 현대에서 적용한 파업식 도어 구조로 주목을 받았지만 그만큼 실사용에서 불편함을 유발했습니다. 파업식 도어를 포함해 다양한 리콜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었고 특히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문제는 오너들 사이에서 꽤 큰 불만을 자아냈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랜저 IG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성과 검증된 파워 트레인 덕분에 재평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구매자 대부분은 스포츠 성능보다는 안정적인 주행과 내구성에 더 관심이 있었고 실내는 오히려 인체공학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존 엔진과 미션이 업그레이드를 거쳐 내구성이 좋아졌다고 평가받으며 오히려 장점으로 제어한 것이죠. 특히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변화한 IGP는 외관과 실내 디자인 모두 흡변을 받았지만 버튼식 기어와 불편한 터치스크린도 등 몇 가지 현대차의 실수로 오히려 원래 IG 모델의 단순함과 즉흥성을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차량 크기가 커지며 제어성능이 다소 희생된 Gen7과 IGP에 비교하면 IG는 오히려 탄탄하고 더 균형 잡힌 주행감을 제공한다는 평가까지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랜저 IG는 2017년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되었는데 현대의 완성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그랜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결국 IG는 시간이 지나며 단점은 희미해지고 오히려 장점이 부각된 대표적인 재평가받은 차로 남게 되었습니다. BMW M2는 출시 당시에 하루가 되도록 가인 차량 중 하나로 일반 BMW 엔진인 N55 엔진과 MTCT 미션이 들어간 조합으로 다소 낮은 출력인 370만원을 가지고 무려 7천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출시되었습니다. 당시 AMG A45의 가격과 비슷하게 출시하며 4기통 엔진보다 마력이 낮다며 한국에서 판매량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차량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막상 이 차를 몰아오면 짧은 휠베이스와 BMW만이 가진 FR 구조의 조합이 민첩하고 환상적인 밸런스를 가진 움직임을 보여주며 F와 DM에 들어가는 S55 엔진이 아닌 N55 엔진의 싱글 터보를 조합하여 싱글 터보 특유의 배기음과 MTCT의 금속 충격까지 함께하면서 1M과 292 M3를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230 M3의 정신적 후속작이라는 평가까지 받으면서 이도 BMW가 인지하면서 사실상 230 M3의 후속작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글 터보이기 때문에 다운 타입과 배기의 튜닝이 용이하며
EDC가 없는 모델로 소스 지금까지 용이하기에 아직까지 재미만큼은 역대급인 스포츠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슴 눈망울을 가진 굴리라고 불리지만 당시에는 계란 프라이로 걸러 불린 포르쉐 990은 출시 당시에 엄청난 비평과 함께 최악의 굴리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까지만 하여도 굴류 중에 가장 중고화익이 낮은 차량이었으나 최근에는 사슴 눈망울이라고 불리며 다시 중고화익이 올라오고 있는 굴류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 차량의 경우 디자인만 문제였지 굉장히 굴리의 혁신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며 재조명을 받아 구형 모델은 많은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구형 터보 모델은 아직까지도 제로백이 4.2초이기 때문에 현대의 차량과 비교해도 빠른 수준에 서 겁니다. 이전 국내 hình식 엔진과 다르게 수월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고요. 참 이상하게 제가 처음 이 차를 보았을 때 저 또한 굉장히 별로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보니 너무 이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오늘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2002년 9월 28일 파리 모터쇼에서 소문만 무성하던 포르쉐 SUV가 공개되었습니다. 카이엔 배포에서 이름을 따온 포르쉐 카이엔은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당시에는 996을 출시하던 시기라 포르쉐에 대한 이미지가 엉망이었고 바보들이나 탈만한 차, 비싸지만 창피해서 탈 수가 없는 차,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 차 등 각종 뉴스 채널이나 대형 언론사에까지 비판을 하며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포르쉐의 이미지는 1990년부터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고 포르쉐에서 내놓은 새로운 차를 근거로 주차자들에게 강력한 수익 실적까지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파리 모터쇼가 진행되는 9월 28일부터 포르쉐 주가가 긴사 상태로 폭락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시대상에서는 SUV는 성장세 임은 분명하나 그냥 서민들이 타는 짐차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포르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다르게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하며 포르쉐 AG 성장 이후 역대급 실적을 내게 됩니다. 2024년에 성비적 개정으로 타이칸의 판매량이 폭락하고 다른 모델들도 판매량이 하락하였으나 하이에는 오히려 판매량이 증가하며 여전히 포르쉐의 고전 모델을 인식을 단단히 하고 있으며 벤틀리나 롤스로이스, 마세라티, 람보르기니, 페라리, 에스턴 마틴 등 주요 럭셔리 라인업 브랜드들이 SUV를 판매하게 되는 이례적인 일을 일으킨 차량이기도 합니다. 영상은 재미있으셨나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음악에 대한 편견은 인종차별보다 무섭다라는 말처럼 자동차 또한 편견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편협한 시야에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꼭 자동차는 타보고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건강 문제로 영상 업로드 시기도 굉장히 긴데 구독해주신 32억 명의 구독자분들 굉장히 감사하며 앞으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모터비였습니다. This is back. Mojo B.